네, 유기의 투자 전략 함께합니다. 먼저 유한타증권 이강희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앞서서 먼저 유기의 투자 전략부터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강희 이사 의견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오늘 국산화 수혜주, 반도체 소재주 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탄력을 받고 있죠. 최창윤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반도체 바이오 집중 공략주, 반도체와 바이오에서 찾아봐라. 오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잘 버텨내고 있고 반도체 소재주들이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바이오주 안에서는 셀리버리의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죠. 어디에 또 집중을 해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고요. 오늘 강준혁 파트너의 의견입니다.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해서 WTO에서 23일에서 24일 논의할 예정인데요. 과연 우리의 부당함이 전달될 수 있을지, 일본과의 갈등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일본과의 갈등에 모두 다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시영 과장의 의견입니다. 실물 자산의 매력도가 증가하고 있다. 자, 미국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바람을 불면서 최근에 금 가격의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죠. 금 투자에 대한 관심 필요하다라는 의견과 함께 박우신 차장은 역시 시장이 지난주 후발주 힘을 내주다가 다시 한번 또 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바닥을 만드는 과정인지 이 안에서 또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는지 잠시 후에 의견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박종훈 차장의 의견입니다. 5G 조정의 기회다. 지난주 후반에 역시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KMW와 함께 5G주들의 상승이 두드러졌는데 오늘은 또 차익 실현 물량과 함께 좀 쉬어가고 있죠. 이 조정이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여전히 5G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반도체 이 소재 관련해서 국산에 대한 수혜주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일정이 많습니다. 18일, 21일, 그리고 23일에서 24일 또 8월까지 일본과의 수출 규제 관련한 이런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 주제로 선택한 여전히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이슈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일정이 있고 그에 따른 또 종목군들의 반응이 뜨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약간 이제 좀 오버하는 오버슈팅이 좀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좀 참고를 할 것 같은데 먼저 이제 일정을 보시게 되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번 주 이제 목요일이죠. 7월 18일 날 일본에 이제 추가 규제가 있냐 없냐. 그리고 화면에 나옵니다만 일본이 제안한 제3국을 통한 중재에 한국이 수용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 시한이다. 네. 마치 우리한테 통보한 것처럼. 지금 일본의 어떤 행태를 보게 되면 참 저런 말 들을 때 화가 납니다만. 지금 양자협의 그 내용 뉴스도 살펴보는데 예. 그렇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7월 22일 날 참의원 선거 여기서 이제 일본의 공명당인가요? 거기하고 한 60석 가까이 좀 만들어야 성공한다 만다 이런 네. 얘기 있죠. 그리고 7월 23일에서 24일 날 WTO 정식 의제로 논의를 하고 8월 달에 이제 화이트 국가 제외한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 같습니다. 이 일정은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나 아니면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일단 지난주 이제 이 시간에 나왔을 때 상당히 그 장이 빠지는 시점 아니었습니까? 그때 네. 이제 정윤수 앵커가 이제 시장 이번 주 전망을 어떻게 물어보냐 했을 때 주 초보다는 주 중반 반등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떨어지면 미약하나마 반등이 좀 나옵니다. 근데 네. 반등치고는 매수세가 강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다시 주초인데 이번 주는 어떻게 보냐? 이번 주에는 지난주처럼 급락은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급락은 안 나올 것 같은데 계속 목요일까지 그 어떤 뉴스거리에 의해서 시장이 약간 등락을 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번 주도 피곤한 장이 예, 좀 연속이군요. 피곤하겠죠. 네. 왜냐하면 방향성이 없는 가운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2분기에 뚜렷하게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 있냐? 없거든요. 근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지난주 이제 중후반에 강세를 보였던 5G 관련주. 네. 예를 들면 서진 시스템이니 서진 시스템 아니죠. KMW나 KMW, 오이 솔루션. 솔루션. 네, 이런 종목이 네. 이제 그 주도주로 나서면서 치고 올라간 거죠. 근데 너무 이제 다른 쪽이 약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매기가 쏠리다 보니까 너무 오버슈팅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단기 과열이 나오니까 좀 쉬어가는 거죠. 오늘은 좀 그죠? 네. 다른 종목군들이 치고 가야 되는데 먼저 이제 무선 기지국 대표적으로 KMW나 그다음에 이제 미국 쪽 관련된 오이 솔루션이 좀 쉬어가니까 다른 종목이 못 치고 나가는 거죠. 왜 못 치고 나냐? 그것도 좀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다산 네트워크스니 솔리드니 그다음에 이제 에이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전환 타치 물량이 좀 많이 지금 수익이 나 있죠. 근데 전환 좀 되고 있고 RF텍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잘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물량이 적절하게 다 소화된 시점부터는 저런 종목군들도 키 높여서 한 2분기 이후에 3분기 때
좋은 성과를 좀 낼 수 있지 않냐. 네, 이렇게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점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하나 더 우리가 참고할 게 뭐냐면 북미 간의 뭐 실무 협상이 지금 이어지냐 마냐 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대북 관련주가 여기서 치고 올라간다면 5G랄지 그 반도체나 OLED 규제에 관련된 종목군들은 약간 좀 쉬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또 눈치를 보겠죠. 근데 북미 관련돼서 실무 협상에서 어떤 뚜렷한 게 없으면은 주 중반 이후에 다시 어닝 시전에 대비해서 5G 쪽으로 또 매기가 좀 붙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 자체가 일본과의 이런 규제 때문에 갈등 때문에 제한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이 제한된 자금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 예. 상황에서 그나마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 시장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5G가 그 중에 한 네. 축이고 그리고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해서 지금 뭐 국산화 이런 소재에 대한 이슈가 또 나온 만큼 이런 일본과의 갈등이 지속되다 보니까 또 하나의 축을 담당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북미 간의 이런 뭔가 실무 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또 한쪽은 이제 대북주까지 볼 수 있는데 대북주 쪽에서 이 이슈가 약하다면 또 다시 이런 5G라든지 그렇죠. 네. 반도체 소재 관련해서 수급이 몰릴 수 있다. 계속해서 개별 양상 속에 네. 치고받는 움직임이 계속 그렇죠. 이어진다라고 진단을 해주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 개별 종목 장세고 뭐 종목 잘 골라야 된다 뭐 그건데 네, 사실 뭐 막막한 얘기지 않습니까? 종목 잘 골라야 된다. 네, 잘 골라내고 싶은데. 그렇죠. 근데 이제 방법이 있어요. 제가 네. 그 주말에도 이제 사무실 나가서 한번 그 이제 코스닥 전 종목을 한번 돌려봤습니다. 돌려봤을 때 일단 두 가지 포인트로 좀 접근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금 장에서 강한 종목군들, 네. 상승 추세를 이어주는 종목을 쭉 좀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공통 분모 이게 5G냐 아니면 뭐 국산화 수혜주냐 이렇게 좀 분류를 나누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 추세는 아니지만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량이 터진 거. 그러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움직이는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저가 게임주나 최근 뭐 움직이는 게임주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먼저 이제 거래가 들어오고 하루 이틀을 하루나 눌렀다가 아니면 그 다음날 급등시키든지 이런 패턴에서 거의 뭐 어긋남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 장세에서 핵심은 신고가 패턴이나 아니면 대량 거래량이 수반된 종목, 그런 종목 위주로 뭐 기술적으로 좀 매매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뭐 주제가 주제인 만큼 거기서 이제 골라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지금 이번 주에 그 일본 관련 또 그 이슈가 있기 때문에 국산화 수혜주 쪽으로 좀 판단을 좀 더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린 거고 네. 그 국산화 수혜주가 좀 주춤할 때는 당연히 뭐 그 5G 관련주나 이런 게 움직일 텐데 먼저 여기서 이제 국산화 수혜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네.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뭐 지금 이제 대형주로 보자면 네. 당연히 빼놓을 수 없는 게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상 삼성전자 지금 뭐 매매하기 좀 어렵잖아요. 근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들 종목군들이 오르는 배경은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 감산에 따른 그 이익 가격이 증가, 올랐죠. 뭐 실적 개선, 뭐 와, 이런 논리로 지금 네. 갖다 붙이는 거죠. 지금 실제로 SK하이닉스 2.4%나 오르네요. 예, 오. 그러니까 이제 저것도 이제 봤을 때 하이닉스가 지금 76,400원인데 오늘 뭐 이제 그 리포트를 좀 참고를 하다 보니까 네.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투자가 아니라 매매를 하고 있는데 네. 그네들이 좀 보는 어떤 가격대는 어떻게 보냐? PBR 논리로 보더라고요. 한 PBR로 한 1.2배. 그러니까 대략 주가는 한 82,000원에서 한 85,000원. 그러니까 8만 원 이상까지는 좀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76,500원에서 지금 8만 원 뭐 크게 뭐 수익 나는 건 아닌데 만약에 SK 하이닉스가 움찔해서 하락하는 날은 한번 들어가 볼 필요가 있던 거죠. 매수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8만 원까지 보고 그런 식으로 좀 대응하고 아니면 이제 그 미국의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같이 좀 보는 전략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국산화 수혜주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소재 아닙니까? 네. 오늘도 이제 장중에 이제 뉴스 나왔잖아요. 뭐 뉴스가 나왔죠. 네. 네, 뉴스가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생산 공정 라인에 이제 그 첫 그렇죠. 국산화 네. 불화수소를 적용했다라는 뉴스를 이제 그래서 네. 후성이 갑자기 더 튀어올랐고 울산 지역 방송국 관련해서 뉴스인데 울산이면 이제 그 후성 이제 보통 이제 후성이 그래서 이제 장중에 한 5% 있다가 막 그러니까요. 급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종목이 같이 움직이니까 동진 세미캠도 같이 또 더 이제 움직이고 상승폭을 그러죠. 확대하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나도 좀
뭐 비슷한 소재다 하면서 이제 ENF 테크놀로지로 뛰어오르고. 근데 그러니까 국산화에 대해서 사실 되게 네.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았잖아요. 그럼 네. 이 뉴스가 확실히 국산화 관련주들에 대해서 정말 이제 국산화에 대해서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확실히 가져도 되는 뉴스입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멀었다고 생각됩니다. 아, 네, 일단 그러니까 한번 써봤다. 봐야 되는 주식시장에서는 건가요? 테마로 지금 작용하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 기술도 상당히 좀 뛰어납니다만은 네. 뭐 그건 이제 뭐 어떤 뭐 정치적인 것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냥 네. 생략하고 제 개인적인 식견은 좀 아직은 좀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냐 네, 보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이 국산화 대체로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이제 2차 전지가 그러니까 네. 일본이 추가적으로 규제를 한다면 어느 쪽이 될 것이냐. 네. 뭐 여러 가지 품목이 있겠죠.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이미 한 번 정도 바람이 분 게 뭡니까? 반도체 OLED 소재 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웨이퍼나 또 이제 마스크, 뭐 블랭크 그러니까 포토 마스크에 포스트 마스크라는 원판에 이제 세계되니까 블랭크 마스크에서 그 수혜주가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은 SNST 그다음에 네. 이제 아직 개발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섀도우 마스크 관련해서 웨이브 일렉트로 이런 종목이 이제 거래가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거래가 들어오니까 주가가 이제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소재 쪽에서 2차 전지 관련해서 물론 2차 전지 소재 쪽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또 뉴스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의 폭스바겐 쪽에서 전기차를 3, 4분기 이제 생산을 많이 늘리게 되면 2차 전지가 좀 많이 활성화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는데 뭐 대표적인 종목은 뭐 잘 아시다시피 LNF나 에코프로비엠, 뭐 일진 머티리얼스나 SKC 이런 종목들이 되고 네. 기타 이제 소재 쪽으로 뭐 대주전자재료, 뭐 송은산업은 좀 화학 쪽입니다만 뭐 소재 좀 영향이 네.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시약 관련해서 대정화금 네, 이런 종목군들 그리고 뭐 공작기계로 좀 가냐 마냐 뭐 이런 얘기 관련해서 뉴스 한번 찾아보니까 서암기계공업이랄지 뭐 스맥 네, 이런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그 일본의 그 규제에 따라서 수혜를 좀 받지 않겠냐. 근데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런 종목이 한 번은 다 떴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동진세미컴이나 후성 같은 경우는 네, 급등폭이 상당히 크죠. 대장이죠. 뭐 네. 연속적으로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들 국산화 대체 수혜주들도 순환매를 돌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네, 그럼 국산화 관련해서 지금 수혜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이제 국산화가 돼서 이것들이 갈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일본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제한된 자금이 돌 때는 충분히 순환매단에서 이런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흐름에 대해서는 트레이딩 전략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는 그렇죠. 거죠. 지금 뭐 실제로 투자 자체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감산 관련해서 SK 하이닉스 주가가 지금 저점 대비해서는 꽤 올랐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우리 시장에 딱 네.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때 지금 반도체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그러니까- 반도체 소재주들이나 이런 수혜주들은 뭐 이런 단기 트레이딩 전략에서 보더라도 네. 올라서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그래도 좀 꾸준하게 더 볼 수 있냐라고 봤을 때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꾸준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어느 선에서는 이제 지금 최근에 나온 리포트 보게 되면 이제 거의 이제 반도체 재고 소진 관련된 보고서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죠. 그 얘기는 주가에 또 꽤 상당 부분 좀 반영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서두 부분에 그 일정을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7월 18일이 단기적으로 좀 분수령을 좀 마련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시점에서 이런 국산화 수혜주가 더 점프업을 하는 것보다는 약간 좀 주춤거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매기가 2분기 실적 호전주나 아니면 지금 낙폭 과대된 종목으로 매기가 이전되냐 아니면 계속 지금같이 흐름을 좀 보이냐 그 부분을 이번 주 후반에 좀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지금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소재라든지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한 종목들 중심으로 이런 일정과 맞물려서 여기서 수급이 빠져나와서 뭐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 만약 낙폭과대해서 거래량이 나온 종목들 이런 쪽으로 이제 수급이 확산되는지에 따라서 개별 종목 장세에서 종목들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5G라든지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 이제 국산화 관련주 그리고 이런 대북주 안에서도 또 순환매에 대해서 각각 네. 이제 종목들의 흐름 지켜보자라는 부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이강희 이사와 함께 6인의 투자 전략 이야기 먼저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